여러분, 물속에서 군복 단추 하나 건진 적 있으세요? 저는 67년을 바다에서 살았는데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일출 전에 물질하러 들어갔는데 파도가 좀 이상했어요. 너무 규칙적이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것처럼요. 손에 뭔가 걸려서 봤더니 녹슨 군복 단추였어요. 그것도 1979년식이더군요. 그 단추를 따라서 조금 더 파들어갔죠. 그랬더니 젖은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안에는 군 병원 문서가 있었어요. 해외 입양 동의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필 메모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꿔치기 완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1979년이요. 제 아들이 사라진 해거든요. 당시 보건소에서는 태풍에 휩쓸렸다고 했어요. 병원 화재로 기록도 다 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뭔가요? 바꿔치기라니. 저는 봉투를 들고 바로 동네 사진관으로 갔어요. 젖은 서류를 말려야 했거든요. 사진관 주인이 건조기를 돌리면서 묻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제가 바다에서라고 했더니 주인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일은 다 묻혔죠. 그때 일이요? 뭘 묻었다는 건가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요. 필체가 익숙했어요. 당시 보건소 간호사 서명자 씨. 그 사람 글씨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파출소로 갔어요. 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형식적으로만 접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거면 증거 능력이. 그러면서 말을 흐리더군요. 그때 파출소 소장이 직접 나왔어요. 김선호라는 40대 중반의 소장이었죠. 선호 소장이 서류를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물에서 이런 게 다 나오네요. 그 말투가요. 뭔가 아는 사람의 말투 같았어요. 아니, 왜 웃는 건가요? 이게 웃을 일인가요? 그날 저녁에요.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초대형 리조트 개발 건이었어요. 찬성 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가 생긴다. 병원이 들어온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죠. 근데 저희 해녀들은 걱정이었어요. 바다가 파괴되거든요. 개발업자 대표가 앞에 나왔는데 옛날 구장 오재원 씨랑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뭔가 오래 아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오재원 씨요. 우리 마을 원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별로였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재원이는 절대 믿지 마라. 근데 왜 그런지는 안 가르쳐줬죠. 집에 돌아와서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아이의 발도장이 있었거든요. 1979년에 찍은 거예요. 발도장 옆에 그 단추를 놓고요. 한참을 봤어요. 정말 이게 내 아이랑 관련된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근데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파도 소리가 너무 규칙적인 거예요. 뭔가를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중얼거렸죠. 물아, 물아. 내가 기억한다면 돌려다오.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요. 또 젖은 쪽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입을 열면 바다도 다친다. 협박이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누가 이걸 넣었을까요? 누가 절 감시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성당으로 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 성당에서 봉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죠. 신부님, 1979년 기록이 남아있나요? 신부님이 잠깐 표정이 굳더니 화재로 다 소실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신부님 눈이 계속 소창고 쪽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는 척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요. 몰래 성당 소창고로 들어갔죠. 곰팡이 냄새가 지독했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뒤지는데요. 숫자표가 붙은 테이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사 공지 뒷면에요. 초코라는 암호명이 적혀 있더군요. 초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초코는 뭐든지 배달했지. 군부대 연락병 별명이었대요. 오재원 씨 먼 친척이라고 했죠. 저는 테이프 목록을 적어서요. 다시 파출소로 갔어요. 이것 좀 재생해 주세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재생기가 고장이에요. 고장. 파출소 재생기가 고장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날 밤에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했어요. 창틀에 뭔가 그을음 자국이 있더라고요. 나무재를 태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해녀 금고 열쇠고리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저는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화가 났어요. 67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누가 감히 제 집을 뒤지나요? 다음 날 아침 서명자 씨를 찾아갔어요. 옛날 보건소 간호사 서명자 씨요. 1979년에 뭐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서명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더니 아이를 살리려던 선택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살리려던 선택. 무슨 소리예요? 누굴 살리려고 누굴 죽인 건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서명자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계속 고개만 저었죠. 저는 돌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다 연결돼 있구나. 성당, 보건소, 구장, 군부대. 모두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에요. 파출소 소장 선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서류 몇 장을 건네더라고요. 개발업체 자금 흐름 일부였어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호 소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왜 저한테 이런 걸 몰래 주는 건가요? 그 사람 눈을 보는데요.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등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우리 아이도요. 집 화재 때 손등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해녀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바다지도를 펼쳐놨죠. 그리고 붉은 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물이 밀어 올리는 자리예요. 해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복례 언니, 거기 위험한데. 맞아요. 위험하죠. 근데 가야 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사흘 뒤에요. 저는 다시 바다로 들어갔어요. 준비소리 굴이라고 있어요. 얕은 동굴인데요.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숨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그 굴 안쪽을 더듬는데요.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금속 상자였어요. 낚싯줄로 묶어서 끌어올렸죠. 상자를 여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에는요. 호적 등본이 있었어요. 입양 취소 도장이 찍힌 거였죠. 그리고 군부대 식자재 반입 장부. 테이프도 몇 개 있었어요.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오래된 녹음기를 빌려서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 바꿔치기 완료. 보급 장부 맞춰.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요. 호적 등본을 다시 봤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선호, 파출소 소장.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진짜 이 사람이 내 아들인가? 근데 바로 확인할 순 없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선호 소장이 파출소에 있을 때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머리카락을 몇 개 챙겼죠. 그리고 제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DNA 검사를 하려고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마을에 큰일이 났거든요. 개발 찬성 집회가 열렸는데요. 오재원 씨가 앞에 나왔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줍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박수 소리가요. 저한테는 비수처럼 들렸어요. 과거는 과거라고요? 제 아들이 어디 팔려간 게 과거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오 구장님, 초코가 누군지 아세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오재원 씨 얼굴이 굳더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초코요. 군부대 연락병. 당신 친척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재원 씨가 큰 소리를 쳤죠.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근거 있어요. 테이프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회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날 밤에요. 집에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오더라고요.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제 뒤를 쫓았어요. 저는 골목으로 빠졌는데요. 차가 앞을 막았어요. 남자 둘이 내렸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협박이었죠. 근데 그 순간이요. 다른 차가 왔어요. 파출소 차였거든요. 선호 소장이 내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들이 당황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선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다가 선호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그만두세요. 저는 웃었어요. 그만두면 내가 편하냐? 선호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넌 알고 있잖아. 내가 누군지. 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입술만 떨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DNA 검사하자. 정식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죠. 며칠 뒤요. 마을에 불이 났어요. 업한장이었어요. 새벽 2시쯤 사이렌 소리에 깼거든요. 밖에 나가보니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소방차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선호 소장이 호스를 잡고 직접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요. 혼자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짜 내 아들 맞구나. 그 용기, 그 눈빛. 우리 남편이랑 똑같았거든요. 불이 꺼진 뒤에요. 저는 제 속을 뒤졌어요. 혹시 해녀금고 서류가 남았나 싶어서요. 그런데요. 떨어진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물에 젖어서 타지 않은 거였죠. 펼쳐보니까요. 호적 등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달랐어요. 강윤.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김선호.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고요. 입양 취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죠. 선로 사고로 운송인 사망. 아이 호적 변경 처리.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1979년 태풍이 들이닥친 밤. 아기 바꿔치기가 계획됐고요. 제 아들은 해외로 팔려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병이 겁을 먹고요. 다른 호적으로 아이를 숨긴 거죠. 그게 지금의 김선호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꼭 쥐고요. 한참을 울었어요. 45년 만에요. 제 아들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있죠. 그날 오재원 씨가 언론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개발 반대 세력이 방화를 꾸몄습니다. 저를 은근슬쩍 지목한 거예요. 참 뻔뻔하죠. 자기가 불을 지르고요.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는 사과 하나랑 커피 한 잔을 들고요. 파출소로 갔어요. 선호가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라. 선호가 멍하니 저를 보더니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들한테 밥 주는 게 이상하냐? 그 말에 선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대 중반 남자가요. 제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리고 서류 사본을 건넸죠. 이거 증거로 제출해. 정식으로. 선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다음 날이요. 마을회관에서 긴급 한담회가 열렸어요. 저는 테이프를 가져갔어요. 재생기도 챙겨서요. 사람들 앞에서 틀었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꿔치기 완료. 보급 장부 맞춰.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성당 쪽에서 서류 가져갔나? 구장이 금고 열쇠 쥐고 있어.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서명자 씨가 일어났어요. 온몸을 떨면서요. 맞아요. 그날 밤 제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정말로. 서명자 씨가 무너지면서 울었어요. 오재원 씨가 벌떡 일어났죠. 날조입니다. 저 테이프는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장부 원본 보여드릴까요? 오재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개발업체 변호사가 나섰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고소하세요. 전 증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테이프 뒷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파도 소리가 녹음돼 있었거든요. 이 파도 소리 주파수로 위치를 특정했어요. 순비 소리 굴이에요. 전문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분석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선호가 일어났어요. 문서 감정과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저는 봉투에서 머리카락을 꺼냈어요. 선호 거랑 제 거요. 검사해 주세요. 회관이 술렁였어요. 오재원 씨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요? 진실을 찾는 거죠. 방해하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요. 누군가 저를 미행했어요. 바닷가 절벽까지 따라왔더라고요.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67년을 바다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경고는 무슨, 그냥 때리든지 해봐요. 그때 선호가 나타났어요. 물러서세요. 선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들이 칼을 꺼내더니 경찰이 왜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를 지키러 왔습니다. 선호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남자들이 물러갔어요. 겁을 먹은 거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선호가 저를 돌아보더니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저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선호가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상하게 물이 저를 밀어 올렸어요. 살려준 것처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바다가 내 아들을 지켜준 거구나. 저는 선호의 손을 잡았어요. 바다는 훔친 걸 돌려주는 법이야. 선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멀리서 오재원 씨가 전화하는 게 보였어요. DNA는 우리가 먼저 봐야 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끝까지 가는구나. DNA 키트가 도착했어요. 파출소에서 공식 제출을 했죠. 근데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순경 한 명이 자꾸 시료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저는 해녀 동생들한테 전화했어요. 비밀리에 시료 하나 더 준비해. 우리는 성당 지하실에서 다시 채취했어요. 그리고 냉동고에 숨겼죠. 한편 선호는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부하 순경 책상을 뒤지더니 개발업체 법무팀 명함을 찾아냈거든요. 선호가 그 순경을 불렀어요. 이게 뭐야? 순경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선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멈추면 살 길이 있어. 순경이 고개를 숙였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거래가 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후에요. 오재원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복래 씨, 협상하자고요. 저는 웃었어요. 무슨 협상이요? 아들 찾고 싶잖아요. 개발에 협조해주면 모든 걸 도와줄게요. 악마의 조건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다는 빌린 거예요. 팔 게 아니고요. 오재원 씨가 비웃더라고요. 그럼 아들 포기하는 거요? 제 아들은 이미 찾았어요. 당신 도움 없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오재원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음 날 저희 해녀들이 뭔가 했어요. 잠수복 장례식이요. 바닷가에서 오래된 잠수복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피켓을 들었죠. 바다는 팔지 않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나갔거든요. 과거 아기 밀매 의혹이랑 현재 개발 비리가 연결됐죠. 검찰 특별수사팀이 투입됐어요. 선호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내부자로 조사선상에 올랐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범죄를 숨긴 거 아니냐고요. 선호는 아무 변명도 안 했어요. 저는 파출소로 찾아갔어요. 우리가 서로 믿으면 돼. 그리고 선호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있잖아. 선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니, 이젠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야. 바다를. 그때 성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냉동고를 열었어요. 저는 달려갔어요. 냉동고 문이 열려 있고요. 시료가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CCTV가 있었거든요. CCTV 화면을 보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남자가 냉동고를 열고요. 시료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파출소 순경이었죠. 오재원 씨 조카. 저는 선호한테 전화했어요. 증거 확보했어. 다음 날 아침에 순경이 체포됐어요. 조사실에서 금방 자백했대요. 겁이 났나 봐요. 검찰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진술 들으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직접 봤죠. 순경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더니 돈을 줬어요. 숙부가 얼마? 5천만 원이요.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5천만 원에 사람 인생을 바꿔치기 하다니. 오재원이 뭐라고 했어요? DNA 결과를 먼저 보라고. 그리고 바꿔치기 하라고. 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종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숙부만 알아요. 해녀금고 어딘가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해녀금고. 맞아요. 거기에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해녀회관으로 갔어요. 동생들을 불러 모았죠. 금고규약 있지? 옛날 거.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서랍을 뒤지더니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어요. 저는 펼쳐봤어요. 규약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태풍의 해엔 금고를 2번 닫는다. 2번.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옛날부터 내려온 규칙인데. 저는 금고를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금고 무늬 하나.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두께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혹시 이 안에 또 있는 거 아냐? 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희는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안쪽 벽을 두드려 봤죠. 텅텅 소리가 나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다. 벽을 밀었더니요. 숨겨진 공간이 나왔어요. 이중 금고였던 거예요. 안에는 낡은 장부가 있었어요. 군 보급품,
영수증도요. 테이프 목록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신생아 발도장 사진이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강윤, 다른 쪽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선호 생년월일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내 아들이 맞구나. 정말 내 아들이었어. 장부를 펼쳐보니까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군부대, 성당, 보건소, 구장 모든 흐름이 보였어요. 마지막에 오재원 금고직이라고요. 선명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장부를 들고 파출소로 갔어요. 선호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이거 봐. 선호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응. 넌 내 아들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요. 선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45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선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거.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검찰이었어요. 오재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슨 반격이요? 복례 씨 남편분이요. 과거 장부 조작에 관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오재원이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의 작업복을 찾았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한 거요. 주머니를 뒤지는데요. 손에 뭔가 잡혔어요. 메모 한 장. 죄송합니다. 남편 글씨체였어요. 그리고 금고 열쇠 반쪽이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진짜 남편도 관여한 거야? 아니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오재원이는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내 아들만은 바다에 돌려주고 싶었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은요.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장부 조작에 관여한 게 아니라 아들을 빼돌리려고 일부러 섞였던 거죠. 저는 열쇠 반쪽을 들고요. 다시 해녀금고로 갔어요. 이중금고 자물쇠에 끼워봤어요. 딸깍. 열렸어요. 안에는 최종 장부가 있었어요. 완전한 형태로요.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군부대 보급품 횡령 금액, 아기 밀매 대가, 성당 기부금 조작, 구장의 금고 관리 내역, 화살표가 선명했어요. 모두 오재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요. 남편의 메모가 있었어요.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증거는 남긴다. 복례야, 용서해다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영웅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증거를 남긴 거예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요. 제주 아기 밀매 사건. 조직적 범죄 드러나. 장부 사진이 전국에 공개됐거든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개발업체 주가가 폭락했고요. 인허가 취소 심의가 시작됐어요. 오재원은 입원했어요. 심장질환이래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도망가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찰이 공개청문회를 열었어요. 저한테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죠. 저는 해녀복을 입었어요. 67년 입어온 그 옷으로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데요.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저는 증언대에 섰어요. 45년 전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갔는지도요. 테이프 재생기를 틀었어요. 준비 소리가 청문회장을 채웠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요. 바다가 돌려줬습니다. 진실을.
사람들이 숨 죽여 들었어요. 그때 선호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김선호입니다. 그리고 선호가 잠시 멈췄다가요. 강복래 씨의 아들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선호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선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파출소 소장으로서 내부 조작을 목격했습니다. 개발업체와 오재원의 거래, 치료 바꿔치기 지시, 증거 인멸 시도 하나하나 폭로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당 신부도 나왔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해하듯 말했어요. 서명자 씨도 증언대에 섰어요. 살리려던 마음이 살인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청문회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그때 오재원이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오재원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마을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마을을 살려? 제가 끼어들었어요. 아기를 팔아서요? 오재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일자리가. 과거는 묻고 가자고 하셨죠.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과거를요. 그럼 제 45년은요? 제 아들의 이름은요? 그것도 묻고 가라는 거예요. 오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장부를 펼쳤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받은 돈, 숨긴 계좌, 모든 거래 내역.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재원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쓰러졌어요. 구급대가 달려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끝까지 연기하는구나. 청문회가 끝난 뒤요. 밖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아드님을 만나셨는데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바다는 훔친 걸 돌려줬어요.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죠. 그리고 선호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저희는 바닷가로 갔어요. 해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뉴스 봤어. 다들 안아주더라고요. 선호가 서먹하게 서 있으니까요.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조카 맞제? 이서 와라. 밥 먹어야제. 제주말로 툭툭 던지니까. 선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요. 저는 선호랑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선호가 먼저 말했어요. 뭐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넌 잘못이 없어.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야. 넌 피해자고. 하지만은 없는 거야. 이제 우리 함께 사는 거야.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응. 물질 가르쳐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바다를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다음 날 새벽이요. 저희는 함께 바다로 갔어요. 선호한테 잠수복을 입혔어요. 무섭지? 아니요. 이상하게 편해요. 선호가 물속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가 저를 키운 곳 같아요. 맞아요. 바다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저희는 함께 물에 들어갔어요. 선호가 첫 숨비지를 하는 거예요. 서툴렀지만요. 바다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아들을 찾았구나. 물 밖으로 나왔을 때요. 선호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신기해요. 그치? 바다는 거짓말 안 해. 저희는 평상에 앉아서 물을 말렸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왜?
행복해요. 처음으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때 동네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복내야, 뉴스 봐봐. 왜요? 인허가 취소됐어. 리조트 완전히 엎어졌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뉴스를 확인했더니 정말로 나오더라고요. 제주 리조트 인허가 최종 취소. 아기밀매 연루개발업체 사업권 박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찬성파도 있었고요. 반대파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바다 지켰잖아. 해녀들이 맞섰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바다는 우리가 빌린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굶으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해녀 동생들이 나섰어요. 물질 학교를 열겠어요. 청년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바다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우리 힘으로 마을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게 될까? 한번 해보죠. 리조트보다 오래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날 밤이요.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바다학교 계획을 짰어요. 체험 프로그램도 설계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어요. SNS 마케팅 해봐요. 해녀 체험 상품 만들어요. 하나씩 구체화됐어요. 선호도 거들었어요. 치안 부분은 제가 맡을게요. 협력단 만들겠습니다. 권총이 아니라 손전등으로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요. 오재원이 병원에서 영장 집행을 받았어요. 심장질환이 진짜였나 봐요. 근데 도망은 못 갔죠. 서명자 씨는요. 매일 마을 마당을 쓸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요. 피하지 않았어요. 속죄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당 신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성당은 계속 문을 열었어요. 참회의 공간으로요. 검찰은 개발업체 배후를 추적했어요. 해외 자산운용사가 나왔어요. 대표가 제주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근데 저는 피곤했어요. 계속 싸우기엔요. 선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잠깐 쉬세요.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선호를 봤어요. 그래. 내가 해봐. 선호는 국가기관이랑 협조했어요. 외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잡았대요. 근데 법망이 촘촘하지 않아서요.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요. 마지막 장소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그려둔 바다 지도. 거기에 X 표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으로 물질을 갔어요. 깊은 곳이었어요. 거의 10m는 들어갔어요. 안반 틈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방수 주머니였어요. 꺼내서 열어봤더니요. 테이프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복내야, 미안하다. 나는 약했어.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증거는 남긴다.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진실을 밝혀다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이름을 불렀어요. 대표의 실명은 최인수야. 과거엔 초코이라고 불렸지. 초코이? 그럼 초코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끝났어요. 저는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선호한테 전화했어요. 최인수, 해외 자산운용사 대표. 조사해봐. 어떻게 아셨어요?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어. 선호가 조사했대요. 최인수, 과거 군연락병 출신. 지금은 자산운용사 대표. 오재원의 옛 상선 동료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주로 들어왔대요. 미수금을 받아내러 왔다고요.
과거 아기 밀매 대가 중에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을 땅을 담보로 요구했대요. 저는 해녀들을 모았어요. 해변에서 퍼포먼스 한 번 더 하자. 빛 없는 바다로 간다. 동생들이 동의했어요. 저희는 바닷가에 모였어요. 피켓을 들고요. 해녀복을 입고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고요. 금방 퍼졌어요. 언론도 다시 왔어요. 선호는 국가기관 도움으로요. 외환 추적을 했대요. 근데 법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친 담이었어요. 최인수가 부두에 나타났어요. 일행 서너 명이랑요. 저랑 선호가 마주 섰어요. 강복래 씨군요. 최인수가 비웃었어요. 아직도 싸우시나요? 당연하죠. 내 바다니까. 바다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것도 아니죠. 제가 받아쳤어요. 최인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미수금 정산서예요. 오재원한테서 받을 돈. 못 받아요. 그럼 땅으로 받겠어요. 땅도 못 줘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최인수가 펼쳐봤어요. 테이프 목록이랑요. 남편의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초코이. 당신 과거 이름이죠. 최인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언론이 숨어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최인수가 뒤늦게 알아챘지만요. 이미 늦었어요. 다음엔 물증 들고 올게요. 선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최인수가 물러났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물결이 올 거예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최인수가 떠난 다음 날이요. 아침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고요. 바다가 잔잔하더라고요. 저는 선호랑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끝난 걸까요? 선호가 물었어요. 글쎄,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다음 물결이 온대. 최인수가 한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선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가서 또 막으면 돼요. 넌 안 무섭니? 무섭죠. 근데 엄마 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 세월 혼자였는데요. 이제 옆에 누가 있다니.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요. 바다학교 개교식이 있었어요.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젊은이들도 왔고요. 언론도 몇 군데 왔어요. 저는 앞에 나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물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수업은 제가 맡았어요. 20살 청년들이 모였거든요. 물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 청년이 대답했어요. 숨 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만 맞았어요. 저는 바다를 가리켰어요. 물질은요, 바다랑 대화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바다 소리를 들어야 해요. 파도가 뭐라고 하는지. 그래야 살아서 나와요. 첫 수업은 바다 앞에 앉아서 그냥 파도 소리만 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지루해했어요. 근데 30분쯤 지나니까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치, 바다는 거짓말 안 해. 저는 하나씩 가르쳤어요. 숨 고르는 법, 물에 들어가는 타이밍, 위험을 아는 법. 청년들이 진지하게 배웠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첫 체험객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해녀 체험 신청했어요. 저희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잠수복 입는 법부터요. 간단한 물질까지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진짜 신기해요. 바다가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어요. 부모들도 만족했고요. SNS에 후기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엔 예약이 꽉 찼어요. 해녀 동생들이 웃었어요.
언니,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여? 야, 이제 시작인데. 뭔 대박이여.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리조트 없이도요. 선호는 치안협력단을 만들었어요.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랑요. 순찰을 돌았어요. 손전등과 호루라기 하나씩 차고요. 밤마다 마을을 돌았어요.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로 보고하는 소리가 정겹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요. 저랑 선호가 함께 순찰을 돌았어요. 엄마는 무섭지 않으세요? 선호가 물었어요. 뭐가? 또 누가 올까 봐요. 무섭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는 거.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전 처음으로. 제 이름이 좋아요. 김선호, 아니요. 강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넌 강윤이야. 내 아들. 저희는 바닷가에 앉았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어요. 엄마. 응. 물이 정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은 다 기억해. 선호가 웃었어요. 그럼 다음 물결도 기억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지. 저는 선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요. 마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빈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어요. 해녀 카페, 바다체험센터, 물질장비, 대여점. 청년들이 돌아왔어요. 일자리가 생기니까요. 마을회관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찬반으로 나뉘어서요. 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함께 고민했어요. 다음 시즌엔 뭐 하지? 겨울 프로그램 개발하자. 해녀 이야기책 만들면 어때? 하나씩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구나. 리조트가 아니라요. 우리 방식으로요. 그 무렵에 서명자 씨를 마주쳤어요. 마을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그만 좀 쓸어요. 서명자 씨가 저를 봤어요. 복례 씨. 됐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요. 정말. 알아요. 저는 빗자루를 받았어요. 이제 앞을 보세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낯짝 두껍게 하세요. 살아야죠. 서명자 씨가 울었어요. 어떻게 용서를?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분이 하시는 거죠. 전 그냥 살 뿐이에요. 서명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미움도 지겹더라고요. 성당 종소리가 들렸어요. 신부님은 모든 직책을 내려놨지만요. 여전히 성당에 계셨어요. 저는 한 번 찾아갔어요. 신부님. 신부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복례 씨. 그날 밤 얘기해 주세요. 신부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옥과 자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신 건데요. 지옥이었습니다. 신부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침묵이 지옥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신부님이 저를 봤어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다만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석 달쯤 지났을 때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재원 1심 선고 났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징역 12년입니다. 12년.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처벌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최인수는요?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중이고요.
혹시 증거가 부족한가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선호한테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대. 알아요. 느낌이 와요. 선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요. 하나씩 따라가면서요.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어요. 청구서가 몇 장 들어있고요. 그 아래 낡은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머리 부분에 2라고 숫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2호 금고는 이미 열었잖아요. 그럼 2호가 또 있다는 건가요? 저는 선호를 불렀어요. 이거 봐. 선호가 열쇠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요? 우편함에. 누가 넣은 거죠? 모르지. 근데 이거. 저는 열쇠를 빛에 비춰봤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거야.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그만두시는 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길이 한 번 더 밀겠어. 선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갑니다. 당연하지. 저희는 열쇠를 보관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혼자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바위를 두드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했어요. 선호가 옆에 왔어요.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걱정되세요? 대답은 안 했어요. 2호 금고가 뭘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선호가 말을 멈췄어요. 분명 아버지가 남긴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싸웠어. 전 못 뵀지만요. 알아. 근데 아버지 피가 내 안에 있어. 선호가 웃었어요. 그럼 엄마 피도 있고요. 그럼 당연하지. 저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봤어요. 파도는 계속 밀려왔어요. 쉬지 않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물질을 나갔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안반. 익숙한 물길. 근데 뭔가 달랐어요. 물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안반 틈에 또 뭔가 끼어 있는 거요. 방수 주머니였어요. 꺼내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해변에 나와서 열어봤더니요. 쪽지 하나. 복례야. 2호는 내가 찾아야 해. 물이 알려줄 거야. 남편 글씨체였어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 물이 알려주겠지. 바다 학교는 계속 운영됐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해녀 동생들이 바빠졌어요. 언니, 다음 달 예약도 꽉 찼네. 교육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어야 해. 외국인들도 온대. 마을이 활기를 찾았어요.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왔고요. 빈 집들이 채워졌어요. 가게도 더 생겼어요. 누가 봐도 살아있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리조트가 아니어도요. 우리 힘으로 충분했거든요. 선호는 정식으로 호적을 정리했어요. 강선호. 이름을 바꿨어요. 김선호도 괜찮은데.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강씨로 살고 싶어요. 그래? 네. 엄마 성을 물려받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강선호. 좋다. 호적 정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 아들이 제 성을 물려받았어요. 어느 일요일에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바다학교 개교 6개월 기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녀들이 음식을 장만했고요. 청년들이 무대를 꾸몄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6개월 전에 우리 싸웠잖아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찬성파, 반대파 나뉘어서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박수가 터졌어요. 바다는 우리 모두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함께 지켜가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선호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겼구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해서요. 잔치가 끝난 밤에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달이 밝았어요. 파도가 제 발끝을 적셨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아들도 찾았고요. 당신이 남긴 흔적 따라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요. 이혼은 제가 찾을게요. 천천히. 급할 것 없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다음 물결이 오면요. 그때 또 막으면 되죠. 파도가 바위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호가 아침상을 차렸어요. 엄마, 밥 드세요. 내가 했어. 네. 서툴지만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맛이 좀 이상했지만요. 맛있다. 선호가 웃었어요. 거짓말. 진짜야. 내가 해줬잖아.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아침은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선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 순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저희는 마을을 돌았어요. 구석구석 살펴보면서요. 여기 가로등 하나 나갔네. 제가 신고할게요. 저기 쓰레기통 넘쳤네. 청소차 부를게요. 하나하나 챙겼어요. 이게 일상이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요. 작은 것들을 지켜가는 거요. 몇 주 뒤에 검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최인수 소환 영장 발부됐습니다. 잡혔어요? 아직입니다. 출국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공항에서 놓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선호한테 말했어요. 최인수가 도망갔대. 선호가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 어제래. 그럼.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다음 물결이 오는구나. 그날 밤, 마을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거칠게 쳤어요. 뭔가 오고 있었어요. 선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주민들한테 경계령 내렸어요. 그래, 잘했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준비됐잖아.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물질을 나갔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눈을 뜨니까 물속이 선명했어요.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물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새로운 안반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곳인데 거기에 틈이 하나 있었어요. 손을 넣어봤더니 뭔가 잡혔어요. 금속 상자였어요. 꺼내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해변으로 나와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2호 열쇠를 꺼내서 끼워봤더니요. 딸깍. 열렸어요. 안에는 장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해외 계좌 목록이었어요. 최인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들도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 최종 증거구나. 저는 상자를 안고 집으로 뛰었어요. 선호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선호가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엄청난 건데요. 그치.
바로 검찰에 넘겨야 해요. 저희는 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갔어요. 검사가 장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바다에서요. 제가 답했어요. 바다가 돌려줬어요. 검사가 장부를 꼼꼼히 봤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국제공조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2달쯤 지났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제주 아기 밀매 사건. 해외 도피 주범 범거 최인수가 잡혔대요. 태국에서 송환된대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울었어요.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선호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다 끝났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축하 자리였어요. 다들 음식을 들고 왔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 이겼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바다를 지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찾았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선호를 불렀어요. 얘가 제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박수쳤고 선호가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웃었어요. 우리 조카 잘났지? 복내 닮아서 씩씩하네.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만이 아니라요. 마을 전체가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선호랑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가 잔잔했고 저희는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엄마, 다음에 또 물결이 오면요.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는 바다 사람이잖아. 선호가 웃었어요. 맞네요. 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물질을 나갔어요. 익숙한 바다, 익숙한 안반. 저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물속은 맑았고, 저는 천천히 헤엄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물속에서 웃으니까 공기방울이 올라갔어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선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냥 행복해서. 선호가 함께 웃었어요. 저희는 해변으로 나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다음 시즌 계획이었어요. 겨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 해녀 이야기책은 어때? 바다 음악회도 좋을 것 같아.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야. 바다와 함께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어요. 열어봤더니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다음 물결에서 또 만나요.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최인수가 보낸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저는 쪽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그날 밤 선호랑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보셨어요? 선호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제주바다학교 전국 모델로 기사였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유명해졌네. 제가 웃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죠. 선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 잘하면 돼. 저는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며칠 뒤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산소에 갔어요. 잔디를 좀 뽑고 꽃을 놓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들도 찾았고요.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일주일 뒤 새로운 체험객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초등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 바다가 정말 이렇게 깨끗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켰거든. 어떻게요? 함께 싸워서.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어요.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바다를 대하는 법, 물을 존중하는 법.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해녀 될 수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누구나 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바다는 차별 안 해.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희망이구나.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야. 해가 저물었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저는 해변에 혼자 앉았어요. 파도가 제 발을 적셨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다야, 고마워. 내 아들 돌려줘서. 진실 알려줘서. 파도가 대답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날 밤, 선호가 물었어요. 엄마, 만족하세요? 뭐가? 지금 이 삶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응, 만족해. 정말요? 그럼 내가 있잖아. 선호가 웃었어요. 저도 만족해요. 그래, 그럼 됐어.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바다로 갔어요. 일상이었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요. 천천히 헤엄쳤어요.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해조류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바다는 훔친 걸 항상 돌려줘요. 결국에는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선호가 해변에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는 훔친 것을 끝내 밀어 올리고 사람은 이름을 끝내 되돌려 받습니다. 다음 물결이 올 때까지 우리는 숨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립니다. 에필로그. 이후 열쇠는 찾았지만 아직 모든 문을 연 건 아니에요. 최인수는 잡혔지만 그가 말한 다음 물결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복례와 선호는 알고 있어요. 바다는 쉬지 않는다는 거요. 물결은 계속 온다는 거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바다로 들어가서요. 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그날을 위해